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시는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갖고 있는데요. 라든지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가족단위 보험까지 다양하고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 상품 갖고 있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혹시 보험 보장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불필요한 상품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정원보 팀장께서 보험 리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에셋 코리아 정원보 팀장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주위 설계사들로부터 보험 리모델링 한번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가진 보험을 옆 사람한테 이런 보험을 들었다 얘기를 했더니 너는 왜 그렇게 들었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가입 중인 보험을 의심하게 되고 나도 리모델링이란 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한 팁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합리적인 보험료 지출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 너무 많은 보험료 지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신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운전을 안 하시는데도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서 합리적인 보험료 지출을 하기 위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의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가입 시에는 설계서로부터 이거저거 다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부분 가입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뇌출혈보다 발병률 4배 정도 높은 뇌경색 진단비 보장이 없다거나 암 진단비 고액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일부 암에 대해서만 고액 보상이고 일부 암은 보장 금액 자체가 매우 낮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장의 빈틈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 그것도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는 건 다 저축을 늘리기 위한 작업인 거고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그래서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춘 후 저축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보험 리모델링의 최종 목적이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말 많이 있지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중인 보험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어떤 보장을 하는지, 어떤 보장이 없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는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 비갱신형인지, 갱신형인지, 순수보장형인지, 만기 환급형인지 이런 거를 천천히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나서야 내 보험의 빈틈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넘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다 잘 알아봤는데 이 보험은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었으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겠어. 그래서 일단 이 보험은 오늘 해약.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자마자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가 되고 1년 혹은 2년 이내 진단 시에는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50%밖에 보장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 또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가입할 보험의 정확한 플랜을 다 짜고 리모델링 방향을 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보험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보험 리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문가만 잘 만나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게 보험 리모델링인데요. 이 전문가 찾는 게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보험플랜 119의 전문가님들께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다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일단 보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보험별로 그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고 질병보장, 재해보장이 특약으로 구성되는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데요. 이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100%의 확률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같이 비싸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크게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 또 묶어서 CI보험까지 같이 갈게요. CI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는 주계약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계약, 주보험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감액이란 게 사실 부분해약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밑에 특약들은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장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이렇게 줄여서 사망보장의 크기를 줄이고 특약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리모델링을 고려하실 수 있는 거고요.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밑에 특약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싹 다 갱신형이라거나 보장 범위가 좀 좁다거나 보장 금액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보장 금액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른 보험으로 보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일단 특약을 삭제해서 가입 중인 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연장 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 보험을 해약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 보험료를 계속 내기도 싫은 경우가 있어요. 감액 완납은 내가 보험료를 여기서 그만 내지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가지고 보장을 줄여서 받는 겁니다. 보험료는 그만 내고 그동안 낸 보험료로 보장 금액만 낮춰서 하는 게 감액 완납이고요. 연장 정기는 이것도 나는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보장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를 해서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은 이걸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부분적으로 정리하든지 완전한 정리를 하든지 새로운 리모델링 플랜을 다 짜놓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이제 실손 의료비 보장만 가입하는 보험도 있긴 하지만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배상 책임, 운전자 이런 보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통 통틀어서 이제 실비보험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비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는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적립보험료는 만기 환급금에 재원이 되거나 갱신형 특약 보험료 인상 시 대체 납입하는 기능이 예전에 있긴 했었는데요.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는 보험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100세의 만기 환급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넣었다고 하시는데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에서도 사업비가 다 빠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보험에서 실비보장은 예전에 가입한 거라서 좋은데 진단비 보장이 갱신형이다. 수술비 입원비가 갱신형이다. 근데 나는 안정적인 비갱신형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만 빼는 경우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약 보장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번 일당 3만 원, 나 이번 일당 꼭 원해서 3만 원을 갖고 가고 싶은데 처음 가입 시에 뭐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효율적인 보험료가 지금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보장기간 100세에서 뭐 60세나 80세로 조정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 실비보험 리모델링 할 때에도 내가 뭐 앞에서 특약을 삭제한다거나 특약 보장기간을 조정할 거다. 그리고 다른 보험으로 보강을 한다 하시게 되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를 뭐 특약을 빼든 이게 특약만 삭제하고 이런 게 안 돼 전체 예약하는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뭐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이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의료비, 그러니까 20세 만기 24세 뭐 이렇게 짧게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손의료비 보장은 좋은데 보장기가 너무 짧아서 이거 통째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손의료비만 기존 보험에서 빼고 실손의료비만 단독 실비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 실비로 재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100세까지 안정적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20세, 24세 만기는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채워줄 수 있는 거고요. 암 등 고액질병 진단비 추가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그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 시에 뭐 기본 계약을 100세로 해서 뭐 실손의료비 보장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게 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진단비 보장은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보험료 납입에 좀 더 여유가 있고 미리 좋은 보장을 미리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기존 보험 그대로 두시고 암, 뭐 성인병, 혈관질환 이런 것만 80세, 100세 만기로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특약 보장기간 조정하는 방법, 앞에 말씀드린 실비랑 좀 겹치는데요. 아이들 보험에 뭐 입원 일당 3만 원을 뭐 100세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3만 원의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거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 기간을 30세나 뭐 더 짧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낮추신다거나 아니면 뭐 특약을 빼버리신다거나 이런 거 고려하실 수 있겠고요. 어린이 보험 뭐 리모델링 여의치가 않다, 기존 보험 이렇게 뭐 고쳐서 하느니 새로 가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가입할 플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심사까지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 기존 보험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연금보험, 저축보험 리모델링 이런 거는 이제 고액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물론 저축을 일찍 많이 하면 좋게 하겠지만 지금 내 생활이 너무 궁핍해지면서까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유지를 하시는 거랑 감액하시고 추가 납입하시는 거랑 비교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입을 했다. 100만 원을 유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50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5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저축보험에는 대부분의 보험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납입 중지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잠깐 어려울 때 잠깐 쉬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보너스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하고 이런 걸 고려하시면 좀 더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목적에 안 맞다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데 세액공제 목적의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히 해약을 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재가입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 중인 보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쳐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쳐 쓰고 다른 보험으로 살을 붙이거나 이런 방법을 먼저 고민하셔야지 보험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기존 거 먼저 해약,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가입 이런 거 반복되면 좋은 거는 설계사 주머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실 때는 기존 보험을 뭐 일부나 전부 정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그동안 낸 돈 아까워가지고 해약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낸 돈 아깝지만 낼 돈 생각하셔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라면 과감한 선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보험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정원보 팀장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원보 팀장과 함께 글로벌 에셋코리아 윤희연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 보험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보험을 목적에 맞게 가입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벌써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존 보험을 정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하나마나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보완하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한 사람에게만 상담을 받지 마시고 2명 내지 3명 정도의 설계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의 기준에 맞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과 끝까지 상담을 진행해 나가신다면 앞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손해를 보셨던 부분을 충분히 더 만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리모델링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찾아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은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을 텐데요. 023-15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저축보험을 들고 있어요. 네. 저축보험을 한 1년 전부터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잘 가입한 상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이 가입하고 계신 저축보험 보험사와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동부화재고요. 네. 골드클래스 저축보험이요. 네, 동부화재의 골드플러스 저축보험이요. 네네. 가입을 1년 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2014년에 가입하신 건가요? 네, 2014년 7월 달에 가입했어요. 네. 그리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아, 100만 원씩 납부하고 계세요? 네네.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0살이요. 30살이세요? 네네. 지금 30이신데 이 100만 원이 좀 부담되시지는 않으신지요? 부담도 조금 되죠. 네. 저축보험이다 보니까 또 저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저축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부화재 골드클래스 저축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네. 우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보시고요. 네네. 그럼 근무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네.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이요. 아직 미혼이시면 결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대출 부분인데 네. 혹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 계시고요. 네. 이걸 가입하셨을 당시가 1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그때면 지금보다 이제 더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반이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제 가입을 하셨을 텐데 네.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저축 상품들은 짧게 납입하고 짧게 끝나는 보험이 아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유리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의 장점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또 복리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이게 보험 상품을 또 찾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보험 상품은 초반에 높은 사업비로 인해서 네.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을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떠한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축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미혼이시기 때문에 결혼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혼을 하시면 집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많은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짧은 저축 상품 은행에 가서 저축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이제 지금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 있는 이런 저축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인데 네. 지금 납입 또한 부담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셨고요. 네. 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저축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셨을 때 저축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둬야 될 부분은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을 갖고 저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축보험보다는 은행에 적금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100만 원을 내고 있으면 네네. 이거를 해약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사회생활을 하실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부분이실 텐데 네. 계속 사회생활을 하실 경우에는 이 정도 납입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무리를 하셔라도 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만기가 이제 15년 정도 되실 건데 네. 어떻게든지 간에 만기까지 끌고 가시면 굉장히 큰 목돈이 돼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유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고 납입 자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부분 해약을 해서 금액을 낮추시고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50만 원을 줄였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갖다가 1년에서 3년짜리 단기 저축을 또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여력이 되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가 보너스나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할 텐데 여유자금이 생기실 때마다 저축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네네. 원금에 더 빨리 도달이 돼서 이 보험을 나중에 원금에 플러스 이자가 되시는 부분을 더 크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네네. 저축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유리한데요. 아직 연령이 좀 젊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부담이 되시면 부분 해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8569님이 보내주셨네요. 의료실비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상이 제대로 될까요?
팀장님, 이 의료실비보험 2개로 병원 갔을 때 보장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2개를 가입하셨을 경우 중복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실비와 요즘의 실비를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실비가 중복해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실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은 예전 실비가 더 좋은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지금 실비보다도 더 안 좋게 가입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2가지 중에 1가지를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좋은데요. 실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제 발생된 비용을 지급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2개의 보험, 3개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건 내가 지급한 병원비만큼만 여러 보험사에서 쪼개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1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을 때 2개의 실비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내가 낸 돈인 100만 원까지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짜리 보장이 되는 것들도 있고 5천만 원, 1억까지도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장이 더 좋은지는 일단은 증권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장 금액이 크고 보장이 100% 보장이 될 때 가입하셨던 상품들을 위주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 2개, 3개가 되더라도 중복 보장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중 1가지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남편 보험 문의 좀 하려고요. 네. 네, 지금 의료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다른 타사 설계사분이 진단비가 너무 약하다고 하셔서요. 네. 네,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설계사분께서 진단비가 좀 약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지금 남편분 들고 계신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이요.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이요. 네네. 가입은 언제 하셨나요? 가입이요? 2006년 4월이요. 2006년 4월에 가입하셨고 매달 네.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보험료 매달 13만 2천 원이요. 13만 2천 원이요. 네. 네, 진단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팀장님, 네, 이 보험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네. 여쭤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네. 컨버전스 2006년 4월에 가입하셨다고요? 네네. 예, 보험료 13만 2천 원. 네. 당시 이 상품은 정말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네. 진단비 보장 범위도 넓고 특히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6년생이에요. 76년생이시고 네. 그러면 여기 13만 2천 원 정도면 그때 한 30살 때 가입을 하셨으면 네. 이 정도 보험이면 진단비가 갱신형도 아닐 거고요. 비갱신형 진단비로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네. 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고 이걸 갈아타자고 하던가요? 보장 기간이 지금 80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다른 데 가입하신 분들 보통 100세로 많이들 가입하신다고 네. 바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실손도 지금 입원 의료비도 3천에 통원비 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당시에는 3천만 원, 10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100세 만기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입하신 건 참 잘 가입하신 건데 보장 기간이 좀 짧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앞으로 40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 3천만 원, 통원 치료 시는 10만 원, 본인 부담금이 5천 원을 좀 적었었고요. 10만 원 넘는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MRI나 CT나 이런 검사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부족할 수 있긴 한데요. 네.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좀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진단비가 당시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준비하시는 보험만 보장 기간을 100세로 원하시면 네. 진단비 보장만 100세로 보강을 하시고요. 네. 예, 실비 일단 지금 본인 부담금이 90%인데 기존 거는 100%거든요. 네. 예,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때는 또 이거 5년 갱신일 거고 지금은 1년 갱신에 15년 만기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는 다른 상품으로 또 재가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진단비 보장만 추가. 그리고 지금 그 자녀는 몇 있으신가요? 둘이요. 둘 그러면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랑 5살이요. 예. 그리고 지금 배우자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아내분 직업은? 저 주부요. 네.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이시기 때문에 사망보장 자산도 필요하십니다. 근데 지금 네. 사망보장 자산을 만약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자녀들 교육비도 늘어나는 이 시점에 보험료가 너무 많아질 거거든요. 네네. 종신보험도 저희가 안내를 받긴 했었거든요. 종신보험이요? 네네. 예. 결정했을 때 보험료가 한 2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26만 원. 그러면 네네. 지금 13만 2천 원 이 보험을 유지한다 가정하고 종신보험 추가하면 벌써 한 40만 원. 거기다가 네. 진단비 보장 추가하고 아이들 보험에 아내분 보험에 하면 소득은 보험료 내다가 다 날라가겠어요. 네, 보험료 부담이 조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망보장 자산은 정해진 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랑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언제가 되었든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지금 7살, 5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신랑이 한 65세 정도면 막내도 이제 30살 되니까 그때까지만 집중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정기보험으로 보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현재 남편분 들고 계신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다만 진단비 보장만 100세로 보강을 하시고 또 가장이시다 보니까 사망보장을 정기보험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또 안 되고 있는데 문자 확인부터 해보죠. 6163님이 보내주셨네요. 실손 의료비 보장이 9월에 변경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8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9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팀장님. 네. 이 실손 의료비 보장 9월에 변경되잖아요. 네, 변경됩니다. 그런데 변경 전에 아니면 변경 후에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은 무조건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일단 실손의료비 보장 내용 변경되는 거를 잠깐만 알려드리면 지금은 입원 치료 시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90%를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9월 1일부터는 그 병원비 내는 거에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거든요. 근데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20%로 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비급여가 좀 비싼 게 많거든요. 그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고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를 보상을 받던 걸 이제 80%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좀 늘어나는 거고요. 정확한 건 보험료는 아마 소폭 하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장을 덜 해주니까. 가능한 8월에 준비하시는 게 좋고 가능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건강할 때 혹시라도 무슨 병력이 있다 그러면 가입이 제한된다거나 뭐 해당 부위의 보장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조건으로 아니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RI나 CT 같은 비급여 부분이요. 원래는 90% 보장을 해줬는데 이제 80%로 보장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8월에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1256님이 보내주셨네요.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팀장님, 네. 둘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네. 가입 시기와 가입하시는 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순수 보장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보장받을 금액만큼만 아팠을 때 보장받을 금액만큼만 보장받고 이 보험이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소멸을 하면 끝나는 보험인데요. 반면에 만기환급형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가입이 되시는 반면에 이 상품의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환급형이라고 하는 것의 만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입이 끝났다고 해서 만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장의 보장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5년 만기, 10년 만기, 뭐 길어봐야 6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가입을 해주셨었던 부분인데요. 뭐 10년 뒤에 만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는 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만기연금형으로 많이 가입을 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어서 지금은 짧아도 80세, 길면 100세 또는 종신토록 보장을 하는 상품들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기연금형으로 할 경우에는 좀 만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가 만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 하시게 될 경우 보통 지금 30, 40대 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50년에서 60년, 70년까지도 지나서 만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70년 뒤에 1,000만 원을 받아봤자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만기환급형보다는 소멸성을 더 추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만기환급을 위해서는 소멸성을 위한 보험료와 만기환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를 또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는 100% 그대로 다 적립이 돼서 만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적립보험료 안에서도 30, 40%라는 높은 사업비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적립을 해서 그걸 불려나간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기환급형보다는 소멸성으로 하시는 걸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기 환급형은 만기시 환급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부분이 100세 만기나 종신토록 보장하는 만기 환급형을 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환급금이 당시의 그 가치만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멸성인 순수보장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보험이 하나뿐이라. 네. 네, 이거 보장도 좀 짧고 내용도 부실한 것 같아서 유지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은지. 네. 지금 보장 알아보려고요. 내용도 짧고 보장 기간이 짧고 보장 내용도 좀 부실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지금 갖고 계신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동부화재 건강 OK 의료보험. 동부화재 건강 OK 네. 의료보장보험이요? 네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8년도 1월 달 거예요. 2008년도 1월에 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이거 5만 원으로 내고 있고 만기는 23년? 네, 15년 정도 되네요. 15년 만기세요? 네네. 네, 15년 만기라서 좀 짧은 것 같으시고. 네. 보장 내용은 어느 부분이 좀 부실한 것 같으세요?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휴일장애도 좀 들어가고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뭐 통원 위주? 네. 입원 의료비 간단하게 네, 그 정도만 있는 그 것 같아요. 정도까지만 일당도 있고. 보장을 하고 네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보장 내용도 좀 부실하고 네. 보장 기간도 15년 만기로 좀 짧은 네네.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유지해도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화재 건강 OK 의료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15년 만기로 끝나는 상품이에요. 네. 혹시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3이요. 33살이시고요. 2008년도에 가입 당시에는 20대였을 것 같은데 이러한 15년 만기 상품은 20, 30대 분들은 잘 가입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2006년도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가 아니면 네. 연세가 좀 많으셔서 보장 기간을 짧게 해도 되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상품이 이러한 15년 만기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장을 받으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8년이 끝나게 되더라도 40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보험을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병력 사항이 발생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거나 입원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셨으면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혹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료 실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제목 자체가 의료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질병 입원 의료비, 네. 통원 의료비, 그리고 상해 의료비 이렇게 있거든요. 네, 보장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만기가 짧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5만 원이면 이 당시에 조금 비싸게 가입을 하신 상품이기는 한데요. 진단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단비는 암 진단비 그리고 심근경색 네. 이거하고 뇌졸중. 네네. 네, 각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요? 네네.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 가입하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1,000만 원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일단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 상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사망보장보다는 생존보장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생존보장 중심으로 보강을 할 때에는 생명보험 쪽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보장이 폭넓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네.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장 쪽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망보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생명보험으로 하셔도 되지만 생존보장 위주로 할 때는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네. 나이도 젊으신데요. 15년 만기면 확실히 보장기간이 좀 짧은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손해보험사 네. 쪽으로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그 암보험 납입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 20년 납까지라서 납입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네. 지금 20년 납으로 다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해서요. 그러세요? 현재 암보험 가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 내역이요? 네, 보험 이름이요. 지금 증권은 제가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떤 게 자세는 근데 암진단비가 2,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암진단비가 2,000만 원이시고 네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랑 보험 이름은 메리츠아제 네. 알파 플러스. 메리츠아제 알파 플러스 보험이요. 네. 이거 지금 하나 들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9년 5월 달쯤에 2009년 5월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4만 원. 4만 원이요. 네. 지금 납입 기간이 60세까지 납입하시는 거 맞죠? 납입, 네네. 네, 납입은 60세까지 하시고 만기는 언제까지인가요? 100세 만기. 만기는 100세 만기시고요. 이 납입 기간이 좀 길어서 나중에 좀 부담이 될까 걱정이신 네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보험이 지금 60세 납입에 100세 만기인데요. 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20년 납입으로 갈아타실지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알아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60세까지 납입을 좀 처음에 길게 하셨네요. 네네. 예, 지금 나이가, 저희 30살이요. 예, 지금 30살이면, 요게 2009년 가입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6년 됐네요. 네네. 근데 앞으로 한 30년 더 내셔야 되네. 네. 예. 그래도 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예. 일단 보험료 납입 기간 가지고도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신데요. 네. 납입 기간을 짧게 하면 월 보험료는 올라가고 총 납입 보험료는 좀 적어지고요. 네. 납입 기간을 길게 하면 월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총 납입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네. 근데 돈의 가치가 매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그거인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보장 내용에 대해서 뭐 전혀 하자가 없는 보험을 네. 굳이 뭐 20년 납입 기간이 길다고 해서 네네. 예, 뭐 새로 갈아타고 이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4만 원의 보험료라는 건 보험 이거 하나라고 하셨죠? 네네. 그럼 여기 실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요게 그건데, 요게 지금 당시 좀 그건, 핫했던 상품이거든요. 예. 실손의료비 보장도 좋고, 뭐, 진단비 보장도 좋고, 보험료 좀 저렴한 편이라서 되게 핫했던 보험이라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일단 4만 원이면 진단비 보장 아까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적습니다. 진단비 2,000원 예. 가지고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혹시 가족력 있으실까요? 네, 아버지가 방광암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가족력까지 있으신데 암진단비 2천만 원이면은 좀 많이 적으신 편이고요.
네. 예, 요거는 뭐 납입 기간 길지만 뭐 그 보장 내용이 괜찮을 거라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네. 두시고 암 진단비만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경색증 진단비도 가입 중인 보험 증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뭐 1, 2천만 원으로 좀 적게 되어 있다면 뭐 아마 암보다 더 많이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1, 2천만 원 정도 더 보강하는 그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진단비를 예.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증액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 상품은 증액이 가능한 상품이긴 한데요. 네. 예,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아, 예. 어느 정도, 안 진단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적당한가요? 일단 최소 3천, 저의 기준은 뭐 설계사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제 기준은 최소 3천만 원. 가족력 있으시면은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고요. 네. 암 진단비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뭐 성인병 진단비 같이 보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메리츠, 지금 가입 중인 메리츠 화재에도 뭐 좋은 상품이 있고 뭐 다른 보험사에도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비교를 해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보험 납입기가 좀 길지만 보장 내용은 괜찮으니까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네, 대신에 암 진단비를 좀 더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보강하시고 나머지 진단비도 한 1,000에서 2천 정도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우리 애 지금 자유설계 대한 전환 유니버셜 CI 보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변의 그런데- 유니버셜 CI 보험이요? 예. 네. 계약 일자는 2007년 2월 7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종신보험인데, 네.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 84,500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약이 52,500원에서 137,000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특약도 있으시고. 예, 특약에. 네. 근데 지금 20년을 이렇게 놓고 사망해야 타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 CI 보험이니까 중대한 질병일 때 80%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암일 때는 안 나오나요? 중대한 초기 암 같은 때는 안 나오나요? 중대한 암 3, 4기 이래야 나오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변의 유니버셜 CI 보험 아드님 거 갖고 계신데요. 이 CI 보험인데 중대암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암도 되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네. 아직 10년 이상 남았는데 만기를 계속 채워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예. 상품명 앞에 전환이라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하면서 해지한급금을 갖고 이 상품을 새롭게 2007년도에 상해 보험을 그쪽으로 전환했어요. 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한번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하시고 넘어오신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을 하셨는데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유지를 하세요. 예. 보험료 자체가 지금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지금 아까 궁금하셨던 게 중대한 암이 일반 암에 보장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셨잖아요. 예, 예. CI 보험의 중대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의 일반 암과 비슷하게 보장은 됩니다. 아. 그 암 보장 자체는 비슷하게 보장이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 뇌출혈 부분인데요. 예, 근데 지금 성인병 진단 특약에가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네. 할 때 2천만 원이네요. 이게 두 계약 안에 중대한 뇌출혈이 있는데 예. 그 중대한 뇌출혈을 보장받으려면 25% 이상의 영구적인 신경학적인 장애가 남아야지만이 지급이 돼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뇌출혈 특약을 또 별도로 가입을 하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셔야 뇌경색은 안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뇌졸중으로 가입하셔야 뇌경색이 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납입을 이미 절반이나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상품은 유지를 하시면서 지금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뇌경색 부분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암 특약이 없고요. 암은 이제 주계약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5천만 원에 80%면 4천만 원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암 보장을. 그러면 여기가 뭐 중대한 질병이니까 초기 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약관상에 나와 있는 암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일단은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으로 제가 방송이 끝난 대로 바로 다시 전화 드려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시청자님.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